안녕하세요. 저는 삶이 주는 풍파와 축복을 동시에 받아본 사람입니다. 평탄하기만 한 삶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 인생도 그 누구 못지않게 다사다난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저는 위아래로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탓에 중학교까지 간신히 졸업을 했지요. 그리고 도시로 상경했습니다. 중국집 주방에 취업한 저는 허드렛 일부터 열심히 일을 했고, 나중에는 어깨 너머 배운 요리를 미천 삼아 요리까지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요리는 워낙 좋아하고 또 곧잘했던 저는 경력이 쌓이면서 좋은 조건으로 가게를 몇 번 옮겼고, 그러면서 나중엔 제 식당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흔 중반쯤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였던 가맹점이 이제는 제법 많아져서 본사 직원도 늘어나고 회사 규모도 커지기 시작했죠. 대형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인근 지역에서는 나름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면서부터 저나 저희 식구들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마냥 쉽고 승승장구였던 건 아니었죠. 초반에 패기 있게 식당을 열었을 때도 입소문이 나기 전이어서 장사를 접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잘 안 됐었고, 사업도 초반에는 난항이 많았습니다. 음식 장사는 해봤어도 프랜차이즈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 어려움이 정말 많았고, 자금 문제나 가맹점 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적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희 음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고집스럽게 버텼고 결국은 잘 된 것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맨손의 시골 촌놈이었던 제가 어엿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으니 제 스스로도 이만하면 나 열심히 살았다 뿌듯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스라에는 딸 하나와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몇 년째 생활 중인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딸은 미술 전공 후 선배네 입시학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식들도 다 착하고 아내와도 사이가 좋아서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남부러울 건 없는 인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희 딸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더군요. 이름은 차성훈이고 소개로 만난 건데 대기업에서 영업사원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해준답시고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처음 그 남자를 봤는데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적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나름 사람 볼 줄 안다고 자부하는데 그 남자는 너무 가벼워 보였거든요. 외모는 못생긴 인상은 아니고 오히려 잘생긴 편에 가까운데 대화를 해보면 진중함이 없고 말만 번지르르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저를 보고 굉장히 입에 발린 소리를 잘했습니다. 아버님, 꼭 뵙고 싶었습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나를 어떻게 안다고 뵙고 싶다고 그래요? 허허. 왜 모르나요? 저 아버님이 대표시라는 그 식당들 가서도 자주 먹고 시켜 먹는 것도 여러 번입니다. 제가 팬이에요, 팬. 그래요? 예. 물론 처음에는 미주가 알려줘서 안 거긴 한데 한번 가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길로 단골됐죠. 와, 그런데 아버님이 그 회사 대표라니 진짜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저를 언제 봤다고 엄청 친근하게 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친화력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초반에 지나치게 아부하고 유들유들 입에 발린말 하는 사람치고 괜찮은 걸 못 봤기에 사윗감으로 그렇게 마음에 든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좀 진중하고 속 깊고 사내다운 성격을 좋아하거든요. 딸도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하고요. 하지만 딸이 워낙 좋아하는 데다 저희 아내도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멀뚱히 있는 것보다 활발하고 부침성 있는 것 같아서 도리어 좋다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딸이 좋다 하면 저도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딸 인생이고 저도 그저 제가 좋아하는 성격이 아닐 뿐이지 그 남자 자체에 큰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는 유독 저에게 엄청 잘 보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딸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는지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안부 문자를 하는데 직업이 영업사원이라 더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술 약속이 있다 하면 자기가 대리운전을 띄워주겠다며 술 드시고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인생 살아온 얘기를 듣고 싶다며 술 사주시면 안 되냐는 소리도 곧잘 했고요. 한 번은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죠. 성훈 씨는 참 사회성이 좋아. 원래 성격이 그런가? 예, 원래도 활발하고 부침성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님한테는 특히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죠. 왜? 장인어른 될 사람이라서? 아, 그럼요. 사랑하는 미주 잘 키워주신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리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기도 하고요. 거창하게 무슨 존경까지. 아유, 무슨 소리세요. 사실 처음에 미주한테 아버님 조남 듣고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하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학교 졸업만 하시고 맨손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큰 사업체까지 일구신 거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지역 신문사에서 가벼운 인터뷰를 했거든요. 서민들의 성공담에 관한 기사였고, 저도 제안을 받아서 했던 거였습니다. 아무리 여자친구 아버지라고 해도 그런 것까지 찾아보다니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는데 눈물이 다 나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정말 존경스럽고요. 뭘 해도 하실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롤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부담스럽게 무슨 롤모델을. 아버님만 모르세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걸. 제가 미주랑 결혼하면 존경하는 아버님과 한 식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선배시니까 부족한 저한테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이면 아들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입에 발린 소리를 참 잘하는데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그냥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말뿐만 아니라 저에게 정말 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술자리도 종종 가졌는데 그땐 다 좋은 말로 축혀 세워주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우리 딸한테나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걱정 말라며 미주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여러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믿을 만한 놈입니다. 미주요, 정말 행복해서 눈물 쏟게끔 만들 자신 있습니다. 그래, 미주도 자네를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둘만 잘 지낸다면 더 바랄 게 없지. 저 미주한테 진심입니다. 아버님한테도요. 믿어주시면 저 정말 잘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니 어쨌든 내 딸한테도 잘하겠구나 싶어서 마음에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 딸과 성훈이는 잘 만나오다가 얼마 안 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사돈댁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어서 따로 아들 결혼하는데 보태줄 건 없다고 했고 성훈이가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이 전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였지만 따로 집 걱정 말고 편하게 살라고 준 거였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딸 앞으로 명의를 바꿔줄 생각도 있었고요. 제가 아파트를 마련해 주니 성훈이는 또 저에게 아버님 최고라며 잘 살겠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제가 결혼식에 보태라고 1,000만 원 가량을 따로 딸한테 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딸애는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 초의 딸애는 행복해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고 이제는 사이가 된 성훈이도 여전히 저에게 잘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주말마다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더군요. 그리고 저와 아내를 데리고 유명한 맛집이나 관광지도 자주 갔고요. 아들이 유학을 간지 꽤 됐는데 워낙 살갑게 구니 정말 아들이라도 하나 더 생긴 듯 좋았습니다. 정말 그때의 다짐처럼 잘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싶어서 고맙기도 했고 첫인상만 보고 안 좋게 판단했던 게 미안할 정도였죠. 참 행복했습니다. 여기에 귀여운 손주까지 생기면 더 행복하겠구나 싶고 세상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제는 다 잘 풀리려나 보다 싶었던 행복한 일상 위로 다시 먹구름이 끼이는 듯 했습니다.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더군요. 일단은 연이어 런칭한 신메뉴들이 다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개발팀과 오랜 연구 끝에 야심차게 내놓은 메뉴들이었는데 반응은 연달아 별로 좋지 않았고 당연히 가맹점들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았죠. 거기다가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던 재료 수급 업체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급하게 원재료를 바꿔야 했는데 그 후 음식 질이 떨어졌다며 반응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밀키트 제품으로도 저희 제품을 출시하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원재료 문제에 관한 이슈가 터지면서 사업 자체가 물 건너갈 지경이 된 것입니다. 기존의 음식을 간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밀키트 형식을 구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 자본이 들어갔는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었죠. 이런저런 일이 겹치면서 저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원재료 납품처를 다시 바꾸고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해명하려 적극 노력했죠. 그럼에도 가맹점들의 항의와 계약 해지 요구 때문에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그맘때쯤 180도 바뀐 사위의 태도였습니다. 초반엔 저를 걱정하면서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해주던 사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연락과 발길을 눈에 띄게 끊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문턱이 닳도록 저희 집에 드나들 땐 언제고 어느 순간부턴 딸만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과로를 해서 피곤한 탓에 누워 있는데 딸이 걱정이 된다며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왔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면서 일하세요. 아빠 쓰러지실까 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죠. 근데 차서방은? 오늘 주말이라 출근도 안 하잖아. 제 말에 딸은 머뭇거리더라고요. 안 온다 그랬나 보네. 차서방도 바빠서요. 그래, 바쁜 건 알지. 하지만 저는 못내 섭섭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부득불 찾아올 땐 언제고 이렇게 발길을 끊었다는 게요. 결혼 초에는 저하고 술 친구도 하고 같이 사우나도 많이 갔는데 공교롭게도 제 사업이 힘들어지면서부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태까진 안 바쁘다가 제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 갑자기 회사 일이 많아지고 바빠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저도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다가 이제는 사업적으로 휘청거리고 문제가 많아지니 바로 돌변하나 싶고요. 물론 딸애가 속상해할까봐 그런 말이나 내색은 안 했지만요. 사실 저한테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애하고만 잘 살아준다면 처갓집 안 오는 것 정도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이 사위놈이 점차 저희 딸한테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아기를 가졌다가 몸이 약한 탓에 초기에 유산을 했었거든요. 그 일로 제가 아기 가지려면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했고 사이도 좋다고 해서 딸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됐는데 초반엔 저도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몰랐는데 나중엔 아내가 그러더군요. 미주가 오늘 밥 먹다가 울었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미주가 왜? 무슨 일 있어? 실은 당신도 요새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고 미주도 말하지 말래서 한 말 안 했는데 차서방하고 사이가 삐걱된 지 꽤 된 모양이야. 차서방하고? 음, 차서방이 밖으로 너무 나돌고 미주 일 그만둔 것까지 뭐라고 하는 모양이야.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제안은 했지만 사이도 좋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미주한테 뭐라고 해? 사돈 어른들도 애기 빨리 가지라고 했다면서. 그땐 그랬지. 근데 이제 와선 어떻게 애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냐고 하고. 그딴 소리를 했다고? 그것뿐만 아니야. 완전 사기 결혼이랬다나 뭐라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벌컥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사기 결혼? 무슨 사기 결혼? 지한테 받은 것도 하나 없는데 무슨 사기 결혼이란 말이야? 집 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망하기 직전 아니냐 그거지. 술 먹고 와서 그러더래. 이 자식이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제 앞에선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좋은 소리만 해댈 땐 언제고 제 사업이 어려워지자마자 저희 딸애에게 막말을 하고 막 대한다는 것이요.
차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참나. 언제부터 그랬대? 좀 됐어요. 미주가 처음엔 말 안 하고 차서방도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서 예민한 것 같다고만 했는데 오늘은 밥 먹다가 울더라고. 스트레스가 심했나 보네. 사람이 완전 바뀐 것 같다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엄마 아빠까지 안 좋게 말하니 너무 속상하다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보고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말리더군요. 행여나 미주가 못 참고 이혼할 수도 있으니 그때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라면서요. 제가 회사 일로 정신이 없는데 이 일까지 너무 골머리 썩진 말라고 하며 일단은 좀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태도를 확 바꾼 사이가 너무 괘씸했지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 또 한편으론 뭔가 오해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위놈은 제 생각보다 더 쓰레기 인간이더군요. 그때쯤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딸만 케이크를 사들고 저를 찾아왔고 사위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차서방은 몸이 좀 안 좋다고 어제 과음했다고. 나 참. 장인 생일이든 말든 아예 대놓고 쌩까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고요. 그런데 딸애가 생신 용돈이라며 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있고요. 저는 딸의 성의가 고맙지만 현재 돈도 안 벌고 차서방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생활비를 이렇게 줘도 되나 싶어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딸애는 극구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골치 아픈 회사 일을 잊고 오랜만에 가족과 맛있는 식사도 하고 대화도 도란도란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딸애는 하룻밤 자고 간다고 아내랑 자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 목이 말라서 나왔다가 아내와 딸애가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정말? 딴 여자까지 만난다고? 음, 이혼해야 되나 싶어. 내가 그 여자랑 통화한 거 다 들었거든. 연락하는 것도 봤고.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 막 곧 이혼할 거네, 어쩌네 하면서. 근데 내가 따지니까 잡아떼면서 소설 쓰지 말라 그러고. 차서방 이거 진짜 못 쓸 인간이네. 나도 그런 인간인 줄 몰랐어. 나한테 한없이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잘하길래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게다가 오늘 아빠한테 드린 돈 봉투. 음, 내가 지금 돈을 안 버니까 차서방이 생활비만 따로 조금 주거든. 그걸로 생활하는데 너무 빠듯하거든.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아빠 생신이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생활비에서 돈을 뽑아서 화장대 위에 올려놨거든. 오늘 들고 가려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돈도 안 벌면서 쓸궁리만 하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그 돈 봉투를 나한테 집어 던지는 거야. 뭐야? 내가 뭐 하는 짓이냐니까 돈 없으면 무시 좀 당해도 된대.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싶고. 근데 아빠한테 말하기 미안하기도 하고. 가뜩이나 아빠 사업 때문에 힘든데 나까지 걱정 얹어드리는 꼴이잖아. 저는 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내 귀한 딸한테 막말하고 바람피는 데다 돈까지 집어던졌다니요. 저는 방문을 확 열어 제꼈고 딸애와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서방 이 새끼가 진짜 그랬어? 아빠 들었어? 그래, 다 들었다. 너 그거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쥐뿔도 없는 놈, 너한테 잘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 믿고 결혼시켰더니 뭐가 어째? 이 새끼가 진짜. 여보, 흥분하지 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감히 너한테 돈 봉투를 집어던져? 아파트 살게 해주고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따로 1,000만 원까지 줄 때는 넙적잘도 봤더니 내가 사정 어려워지자마자 이딴 식이야? 뭐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게 다 있어? 제가 씩씩대자 아내는 저를 말리고 딸애는 속상한지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요. 딸애가 우는 걸 보니 저도 더 가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다음날 사이놈에게 전화해 당장 내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영업직이라는 걸 핑계 삼아 외근 간답시고 잘만 놀러 오던 놈이 이번엔 회사 일이 어쩌고 핑계대면서 안 오는 겁니다. 뺀질거리면서요. 저는 화를 꾹꾹 참으며 말했죠. 차서방,
좋은 말로 할 때 오게. 아니면 내가 자네 회사 찾아갈까? 아니, 아버님. 무슨 회사를 찾아온다 그러세요. 무대뽀로 이러시면 안 되죠. 무슨 용건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해야겠네. 아, 알겠습니다. 좀 이따 갈게요. 하지만 사이놈은 1시간이나 지나서야 슬그머니 오더군요. 그 낯짝을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네, 우리 사이를. 얼굴 보기가 참 힘들어. 아버님, 저 사회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근무 시간에 막 불러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곤란해지잖아요. 그전엔 외근 핑계 대면서 툭 하면 내 사무실 놀러 오지 않았어? 제가 언제요? 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들른 거겠죠. 사위는 저를 대하는 눈빛, 행동, 말투가 모두 바뀌었더라고요. 아무리 상황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다지만 이렇게 달라진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간교하고 간악한 인간이더라고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여자 생겼나? 예? 외간 여자하고 통화하고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저번엔 팬티까지 바꿔 입고 왔다며? 제 말에 사이가 더 펄쩍 뛰더라고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미주는 그런 말까지 부모한테 다 한답니까? 미주 성인입니다, 아버님. 대여섯 살 먹은 꼬맹이 아니에요. 무슨 그런 얘기까지 다 엄마 아빠한테 일러 바친답니까? 말 못할 이유가 뭐야? 고민되고 속상하면 얼마든지 부모한테 말할 수 있지. 아, 아버님, 진짜 자식 잘 못 키우시네요. 그러니까 미주 걔가 좀만 문제 있으면 쪼르르 부모님께 달려가서 일러 바치고 자기 혼자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다니까요. 저한테 이제 훈수질까지 하더군요. 언제는 미주가 때가 안 타고 순수해서 너무 좋다느니 사랑받고 큰 게 느껴진다느니 입을 털 땐 언제고 이제는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네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 행동이 이렇게 180도 달라지나?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아. 무슨 눈치요? 내 사업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하자마자 이러는 게 말이야. 제 말에 사이는 눈을 반쯤 뜨고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님, 솔직히 말해서요. 저 이 결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 저 솔직히 인물도 나쁘지 않고 대기업 다니고 인기 많아요. 저 좋다고 하는 전문직 여자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미주 선택한 건요. 아버님 후광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존경한다는 거 진심 맞고요. 근데 이렇게 한 방에 훅 가실지는 몰랐네요. 그것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뭐? 한 방에 훅 가? 사이놈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인지 이제 저에게도 막말을 하더군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별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 솔직히 이렇게 되실 줄 알고 딸내미 저한테 떠맡긴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떠맡기긴 뭘 떠맡겨? 자네가 내 딸을 떠맡길 정도의 깜냥이나 되나? 자네가 뭐가 있다고? 쥐뿔뭐 가진 게 있다고? 얼굴 반반하고 대기업? 웃기고 있네. 내 딸은 뭐 어디가 빠져? 결혼하게 해달라고 잘하겠다고 입에 발린 소리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가 어째? 그러니까 이 미친 사이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땐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요. 그러게 왜 사업을 쓸데없이 무식하게 벌리시는데요. 하던 거나 제대로 하시지. 뭐라고? 무식? 아버님 주특기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는데 새로운 일 계속 벌리시는 거. 무작정 한다고 다 잘 될 줄 아세요? 참 보고 있자니 답답하네요. 뭐야? 너 나가! 기껏 오라고 해놓고 나가라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제가 소리 지르자 사이놈도 저를 노려보더니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뭐 저런 대먹지 못한 놈이 있을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곰살맞게 굴던 사이라는 놈이 쌍욕만 안 했다 뿐이지 저한테 눈을 치켜들며 온갖 막말을 하면서 따지는데 정말 혈압이라도 올라서 쓰러질 것 같더군요.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제 딸, 더는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딸애가 영양가가 없어진 것 같으니 바로 팽하려는 놈, 저도 사이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딸애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고 차서방 그놈 도저히 인간 아니라며 그냥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딸애는 무슨 일 있었냐고 했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자 아내도 기막혀하고 딸애도 화가 나서 알겠다며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서방에게 이혼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 사실을 안 사돈댁에서도 왜 남의 아들 이혼남 만드냐고 난리를 쳤고 그 바람에 집안 싸움까지 생기게 되었죠. 사업 문제에 딸의 이혼 문제까지 그맘때 저는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팠는데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봅니다. 그맘때쯤 꽉 막혀 있던 문제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신메뉴가 큰 히트를 쳤고 여러 문제로 난항을 겪던 밀키트 사업 문제도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협업 제의를 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다시 재개되었고요. 내가 열심히 일궈온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나 했는데 기사회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밀키트 사업은 대기업에서 홍보차, 제품 론칭도 전에 광고도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었고 이렇게 또 위기를 한번 넘기는구나. 오히려 더 잘 되려고 일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그때쯤 사이놈이 또 슬슬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애는 이혼 준비한다고 집을 나와 살았는데 저희 제품이 대기업 식품회사와 협업을 한다는 기사가 나올 쯤 딸애에게 연락을 해서는 싹싹 비는 것입니다. 미안해 미주야. 네가 없어 보니까 네 빈자리를 알겠더라. 내가 정말 나빴어. 왜 이래 갑자기? 그때 아버님 사업 안 좋아지시고 자기도 힘들어하니까 나도 너무 예민해져 있었어. 걱정도 되고. 상황이 다들 너무 예민하고 날카로웠던 것 같아. 나라도 그러면 안 됐는데. 저희 딸애는 어이가 없다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사이놈은 마치 처음에 잘했던 것처럼 다시 딸애에게 잘하려고 했지만 딸애는 이혼 관련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못 박았고 사이놈은 저희 집 앞까지 무작정 찾아왔더라고요. 딸애는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돌아가라 했는데 방에 있던 제가 문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왜요, 아빠? 대갚아 줄 게 있어서 그래. 괜찮으니까 문 열어봐. 사이놈은 집에 들어왔고 오자마자 잘못했다며 반성 많이 했다고 무릎 꿇고 비는데 저는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서 서랍에 넣어두었던 돈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딸이 제 생일 때 줬던 사위가 딸애에게 던졌다던 바로 그 돈 봉투였어요. 그걸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져 서랍 안에 봉투째로 그대로 넣어두었죠.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나와 무릎 꿇고 있는 사위 얼굴에 그대로 집어던졌습니다. 돈 봉투를 맞은 사위는 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어안이 벙벙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도로 갖고 가게 자네 돈. 망할 것 같은 장인한테는 생일 용돈 30만 원도 아까웠지? 그래서 내가 안 썼어. 그대로 들고 가게. 아버님! 누가 자네 아버님이야? 돈 많을 땐 아버님이고 돈 없으면 무식하게 일만 벌리는 노인네가 되나? 돈 없으면 무시 좀 당해도 된다고? 돈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굴면 반대로 내가 돈으로 자네 개무시해도 되는 건가? 지금 사는 집 4명인 거 알지? 이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짐 싸서 당장 나가게. 사위는 저에게 무릎으로 기어와서 빌더군요.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도 그땐 심정이 너무 복잡해서. 내 사업이고 망해도 내가 망하는데 자네 심정이 왜 복잡한데? 무슨 콩고물을 얻어먹을 심산이었길래 그때 내 사무실 찾아와서 잘도 훈계질하더니 왜 이렇게 태세 전환이 빨라? 나 참, 이 돈 들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딸애도 돈 들고 나가라고 하며 합의이혼 안 하면 소송 걸 거라고 하더군요. 사이놈은 끝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데 저는 매몰차게 자리를 떠나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주야, 경찰에 신고해라. 사이놈은 제 말에 너무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더니 돈 봉투도 안 챙겨 들고 그대로 획 나가더라고요. 그 후 딸애는 이혼을 위해 상담을 받았는데 사이놈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모아둔 게 없어서 따로 위자료 소송을 걸긴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위자료고 뭐고 그냥 갈라서는 거나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놈과 조금이라도 더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으로 하자고 말했는데 차서방 농가 사돈댁에서는 왜 남의 아들 인생 망치냐며 손해배상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며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더라고요. 손해배상은 무슨, 지가 무슨 손해를 입었답니까? 제가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면 우리 쪽도 순순히 이혼하는 걸로 안 끝내고 어떻게든 외도 증거 다 잡아서 탈탈 털어줄 거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협박하는 거냐며 도리어 난리치면서 자기 만나는 여자 없다고 뻔뻔히 나오더라고요. 너무 괘씸했던 저는 결국 사람을 써서 차서방 뒤를 좀 캐봤죠. 그리고 제 딸애가 눈치챘던 내연녀를 찾게 되었습니다. 차서방이 이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여자 같더라고요. 저희 딸애랑 갈라서고 그 여자랑 잘해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 여자와도 뭐가 문제였는지 어긋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업이 다시 좋아지니 다시 저희 딸애와 저희 집으로 붙으려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지긋지긋한 인간이더군요. 처음엔 좋게 협의혼을 하려고 했지만 뻔뻔하게 나오니 저희는 외도 증거로 다시 소송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불법 취득한 거라 따로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게 협의혼 해줬으면 됐는데 그것마저도 멍청하게 버티다가 결국 위자료까지 내게 된 셈이죠. 딸의 신혼집은 제 명의였고 결혼 생활 자체도 오래 유지되지 않아서 재산 분할 명목으론 따로 나누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 소송은 지지부지하게 오래갔는데 결국 저희는 벌금 내고서라도 취득한 외도 증거를 사용했고 저희 쪽이 승소를 해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딸애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그렇게 이혼했고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큰 위기가 닥치면 진짜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입안에 혀처럼 굴던 사이놈. 저한테 잘 보이면 제 사업체라도 물려주는 건가 하며 김칫국 마신 것 같은데 제 사업이 힘들어지자마자 바로 본색 드러내며 딸과 저희 집을 팽할 궁리만 했다는 게 참 괘씸하더군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이득되는 쪽으로만 이리저리 발붙이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